안녕하세요. 저는 유태균이라고 하고요.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관세사라는 직업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노무사 이런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직업과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세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세사가 뭔지를 이제 알려면 관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이제 보통 영어로 커스텀스 또는 듀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이라는 단어에 이제 관습이라는 뜻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갈 때 관습처럼 납부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사는 당연히 관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몇몇 나라들의 경우에는 수출세도 붙여서 수출관세가 있는 국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사라는 사람들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무역업자들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살짝만 더 딥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통과할 때 저희는 관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들어올 때만, 수입할 때만. 그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관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관세가 매우 높은 품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한 산업 경쟁력이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싸요. 동일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쌀, 고추 이런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한 그런 농산물들의 관세가 많이 높은 편이고요. 또 반대로 낮은 품목들, 관세가 낮은 품목들은 보통 통신기기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 관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관세 말고도 물품에 따라서 붙는 세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 같은 거는 주세가 또 붙고요, 고가의 시계, 고가의 핸드백 이런 사치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또 개별소비세라는 또 세금이 붙어요. 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도 붙고요. 그래서 관세사가 관세를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관세만 다루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사라는 직업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할까요? 우리나라를 통하는 무역 전반의 과정은 이제 보통 관세사의 손을 한 번쯤은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을 위해서 관세청이 이제 수출입 신고를 하는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거 말고 요즘에는 이제 FTA를 활용하면 수출해서 상대국에서 관세, 또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의 관세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FTA가 됐다고 해서 관세가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관세를 없애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FTA 활용 컨설팅 이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업무 중에 하나로 이제 관세청에서 관세조사나 외환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무역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관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관세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저희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오실 때 면세 한도, 그러니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그 한도가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최신 버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면세 한도라는 거는 세금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한도인 거지,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고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요건 먼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면세 한도를 한번 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화면에 띄워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병으로 늘어났어요. 양주 사오시는 분들 많죠. 중국 갔다 오시는 분들은 백주 같은 거, 뭐 수정방 이런 거 사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술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1병이었는데 지금은 2병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병당 1리터까지. 그래서 2병을 합산해서 2리터 이하면 이제 세금 없이 들여오실 수 있다. 면세 상태로. 그리고 담배가 이제 뭐 전자담배는 일단 논외로 하고 권련, 엽권련이 있는데, 권련이 이제 저희가 피는 일반 담배, 연초담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엽권련이 시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개비, 500개비. 저것도 이제 좀 늘어났어요. 다음 향수입니다. 향수가 지금 100ml까지거든요. 면세 한도가. 제가 공부할 때도 60ml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관세청에서 조금씩 계속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은 저 내용 참고하셔서 가능한 세금 없이 들여오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로는 골프 여행 많이들 다녀오시죠. 골프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동남아나 호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제 골프 여행 다녀오실 때 주의하실 점이, 제가 관세사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세금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저촉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지금 골프 여행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물방역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식물방역법이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식물 등에 대해서 병충해를 방지하고자 설립된 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흙이나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물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법이에요. 근데 골프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보면은 골프채나 골프화에 흙이 묻은 상태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들어올 때 검역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걸리면 다 이제 털어내고 되게 고생스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흙이나 잔디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없이 잘 세척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아마 골프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은 훨씬 좋으실 거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해외 직구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가지고 있으실 개인 통관고유부호 있으시죠? 걔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개인 통관을 할 때 다 주민등록번호로 했어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이다 하면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분들의 여권번호,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개인이 통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어떤 우려가 생겼냐면,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많아졌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개인통관고유부호다. 그래서 통관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곧 내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요즘에는 또 직구할 때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중요하다. 내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합산과세 개념인데요.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합산과세 당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합산과세가 뭐냐면, 개인이 면세한도, 개인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한도가 150달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판매자한테 100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판매자한테 또 100달러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거래건 하나하나는 150불 미만이죠. 150불 미만인데, 과거에는 이 A 판매자의 물품과 B 판매자의 물품이 같은 날 도착을 한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짜가 같다. 그러면 이걸 100불 100불로 보는 게 아니라 200불로 합산해서 봤어요. 그렇게 되면 150불이 초과되죠. 그렇게 해서 관부가세를 내고 물품을 들여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합산과세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좀 억울하죠, 사실. 억울하죠. 같은 날에 들어오는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각각의 별개의 구매건인데 그걸 합쳐서 과세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요. 지금은 판매자가 다르면 이제 각각의 거래건으로 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래로 이제 개편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각 다른 판매자한테 구매한 물건의 경우엔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150불 이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언더밸류라는 은어가 있어요. 은어라고 하기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관세는 대부분 이제 물품의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당연히 또 같은 물품이라면 200원짜리를 사는 사람이 100원짜리를 사는 사람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냐, 납부하는 관부가세를 좀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200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신고를 할 때 100원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과되는 관부가세의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러한 행위를, 저가신고 행위를 언더밸류 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명백한 이제 허위신고 행위입니다. 가격 조작죄도 허당이 될 수 있고요. 관세 포탈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한지 양하셔야죠.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 전화 주실 때 원래 얼마짜리인데 조금 낮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희는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다. 적발될 경우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해외 직구 파트에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통 해외 직구를 하시는 경우는 판매자로부터 우리 집 문 앞까지 이 중간 과정을 구매 대행 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 대행 업자가 언더밸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있죠. 개인 통관 고유 부호별로 데이터가 쭉 쌓입니다. 관세청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내가 구매한 금액은 200원이야. 근데 관세청에 신고된 금액은 100원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대행 업체가 나를 관세 포탈범으로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상상 속의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한번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적발된 게 아니라 저희 업계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200원의 물품을 구매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관부가세가 10원이라고 한다면 구매자한테는 210원을 미리 수취합니다. 그리고 그 물품 가격을 100원으로 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5원만큼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남은 5원의 차액을 본인들이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세 포탈범이 되고 있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 소비자분들이 항의하고 해서 나중에는 다 뱉어냈던, 크게 혼이 났던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본인이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고 의심이 든다 하시면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포탈범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나도 모르게 포탈범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